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에피소드랑 사건, 감정, 내가 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 데이트 나가기 전에 맞아요. 한 번씩 보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연애 프로그램 역사상 위대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대화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창화님의 대화법을 익히면 진정성 있다, 가볍지 않다, 이 사람이랑은 말이 통한다, 깊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도 잘 살리면은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상대방에게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네.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평소에 내가 가벼운 이미지다 라고 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이런 포인트만 한 번만 딱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되게 진중하다, 이 사람이 뭔가 가볍지 않다, 무게가 있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결혼은 설이 별이를 입양을 했잖아. 별이 같은 경우 유기묘라고 말했다시피 엄청 아팠어. 병원 입원시키고 수액 맞추고 그 조그만 애를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되고 자라고 이뻐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쁨이 다른 거랑 다른 기쁨이더라고. 약간 커리어 이쪽이랑 다른 느낌. 나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아는데 진짜 그냥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 새끼지 뭐 내 새끼. 강아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딴 게 없어. 난 그게 사랑이라 생각해 솔직히. 나보다 사랑하는 상대가 좀 더 위에 있는 거. 그게 뭐 솔직히 사랑이 다른 건 내 가족, 내 자식 뭐 이러면 이건 정말 다른 인생이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인생의 제2장을 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 아, 또 들어도 또 감동적이네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마지막에서 거꾸로 분석을 하고 실제 적용은 앞에서부터 뒤로 창원님처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나의 세계관이 바뀐 이야기를 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시나리오나 만화, 소설을 쓰는 작법서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좀 더 강해지든지 몰랐던 걸 알게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좀 더 믿게 되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영웅의 성장. 그런 점에서 세계관이 바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계관이 바뀌려면은 그럴 만한 감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감정 때문에 세계관이 변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져온 또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원님이 하신 거는 사건을 얘기하고 유기묘를 길러다가 키운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기쁨, 내가 바뀌었던 세계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작법, 스토리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할 때 진짜 똑같거든요. 어떠한 사건, 그게 이제 드라마라 그러고 그 드라마가 있어야지 인물이 변화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인물이 다른 세계관을 맞이해서 개가천선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영웅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찾거나 이러한 스토리로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국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이유인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맞춰서 흥미롭게 자기의 세계관 변화, 지원님이 해주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제대로 얘기했다, 아니면 이건 정말 자기가 느껴서 도출해내 진짜 진심이 많이 담긴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 결혼관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나, 나는 왜 이 취미를 선택하게 되었나, 왜 이런 행동을 했나, 평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 하트 시그널 3에서 7화에 김강렬, 박지현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박지현님이 강렬님에게 어떻게 하다 패션 사업을 하게 됐어?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바지를 리폼을 해서 중고나라에 팔아봤는데 그게 팔리는 거야. 내가 만든 바지를 사람들이 사?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여기에 뛰어들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피소드랑 사건, 감정, 내가 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쵸. 네, 맞아요. 네. 딱 너무 좋은 본보기가 나오지 않았나. 진짜 연애 프로 역사상 너무 좋은 예시라서 이거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 데이트 나가기 전에 맞아요. 한 번씩 보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사실 소개팅에서 깊은 대화로 갈 수 있는 질문이 몇 개 없잖아요. 맞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시로 한번 뭐가 있었죠? 뭐 저희가? 예를 들면은 힐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약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도 어떠한 사건을 겪었었는데 이럴 때 감정이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대본 작업을 해도 미리 짜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창환님 얘기 들어보면은 구성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즉흥일 수도 있지만 즉흥이지만 여러 번 했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다른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전했던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자기의 진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려가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일기 같은 걸 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스토리의 구성에 맞춰서 이야기를 뭔가 한번 써내려가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이라는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자기의 세계관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맨날 뭐 피상적 대화 하는 것보다, 저는 뭐 취미 서핑하고 있습니다. 서핑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죠. 끝. 그쵸, 맞아요. 여행 좋아요? 아, 저도 좋아하죠. 끝. 관광지 정보나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취미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좋은 예시 중에는 인생 영화 혹시 있으세요? 좋아하는 책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바뀐 결과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자연을 사랑을 해서 저 사람이 뭘 했을까? 그 전엔 어땠을까? 아니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진심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할 말 없어서 한 얘기인지 진짜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인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품고 있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그 생각이 들 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 가슴속에 기억이 남는 거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 사건을 같이 얘기해준다면 듣는 사람도 되게 궁금해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창환님은 혼자 얘기했지만 창환님 같은 분이 아닐 때는 듣는 사람이 끌어내야 되는데 잘 들어줘야 되고 반응도 잘 해줘야 되고 당신의 말이 궁금하다라는 점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뭐를 멀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냐면 네 생각. 저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왜 꽃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고 그 사람의 취미나 직업이나 하는 일,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는 왜 만들어졌는지를 궁금해한다면, 특별히 막 말을 어떻게 하냐 보다도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당신의 인생 궁금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말이 잘 통한다,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싶다,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나 물어본 것보다 두세 개가 더 오면은 그때 사람은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물어본 거에만 대답이 오면 우린 그거를 단답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단답만 이어지다 보면은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만 질문하게 되고 대답하는 사람은 계속 대답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뭔가 대화가 잘 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개방을 좀 더 해주면서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때 두세 가지 더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 대화가 되게 재밌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녁 시간에 지원님께서 사람들한테 혹시 술 좋아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물어본 건지 가짜 할 말 없어서 물어본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술을 좋아해요를 단순히 물어본 게 아니라 왜 물어봤을까? 술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할 말 없어서 물어본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좋아하냐? 그러면 그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하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술자리 대화 중에서 그냥 대화보다 좋았던 점이 있냐? 그런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냥 술 좋아해요? 좋아해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하하하. 이렇다면 단순한 아이스 브레이킹, 스몰 토크를 위해서 물어본 것이다 라고 밖에 대답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대답을 했는데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게 맞아야 감정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님이 만약에 그런 대화를 했었으면은 팬됐죠. 그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 그쪽으로 휩쓸렸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대화가 만약에 이어져서 쭉쭉쭉쭉 갔었더라면, 지민님도 잘 받아줬더라면 엄청나게 좋은 대화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얘기를 결혼 전에 떨고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술을 먹으면 전전두엽이 약간 마비가 되면서 용기가 생기고 생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걸 용기를 내서 하게 되고, 그때 되게 깊이 수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수용받았던 적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수용받았던 적도 있고.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혹시 할 수 있다면, 술이 어떤 트리거지만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사람끼리 깊은 대화를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 정보도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창환님의 대화를 통해서 피상적인 대화랑 통하는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늘 얘기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